안녕하세요. 한양대 ICT 학부의 이경일입니다. 이번 강의 주제는 디지털 광고 미디어의 분류입니다. 그럼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를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총 6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첫째, 매스미디어와 비매스미디어. 둘째, 전통미디어와 디지털 미디어. 셋째, ATL과 BTL 그리고 TTL. 넷째, 트리플 미디어. 다섯째, 페이드 미디어. 여섯째, 온드 미디어. 일곱째, 언더 미디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 매스미디어와 비매스미디어의 차이입니다. 매스미디어는 불특정 다수에게 대량의 획일화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TV, 라디오, 신문, 잡지 등의 4대 매체와 인터넷 매체를 포함합니다. 비매스미디어는 매스미디어를 제외한 모든 미디어를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 메신저나 DM, 전화, 채팅방 등이 포함됩니다. 미디어를 전통 미디어와 디지털 미디어로 분류할 수도 있는데요. 전통 미디어는 TV, 라디오, 신문, 잡지를 포함한 4대 매체와 빌보드와 같은 5개 매체가 포함됩니다. 전통 매체를 레가시 미디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디지털 미디어는 디지털 기반의 인터넷과 모바일, 스마트 미디어 등을 포함하는데요. 스마트폰에 존재하는 수많은 모바일 웹과 앱 하나하나가 모두 미디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ATL과 BTL 그리고 TTL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아래 그림을 보면 가운데 선이 하나 있습니다. 이 선을 기준으로 위쪽은 ATL이고 아래쪽은 BTL입니다. 이 선을 기준으로 위쪽 부분은 TV, 신문, 라디오, 잡지와 같은 주류 매체이고 아래쪽 부분은 이벤트와 5개 매체, 스폰서십과 같은 비주류 매체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TTL 매체는 소셜미디어와 같은 ATL과 BTL을 합친 개념이 되겠습니다. 미디어 소유의 관점에서 보면 ATL은 다른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는 미디어이고 BTL은 기업이 자체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미디어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ATL은 4대 매체가 포함되겠죠. 반면에 BTL은 상품 패키지나 인스토어, 포인트 오브 세일즈나 리플렛, 쿠폰, 경연대회, 무역쇼, 인센티브, 그리고 PR 같은 것들이 포함이 됩니다. 두 번째로 재무적 관점에서도 ATL과 BTL은 차이가 있는데요. 재무적 관점이라는 것은 광고를 대행하는 대행사에게 지불하는 대행 수수료의 기준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ATL은 커미션 기반의 서비스인데요. 이것은 매체비의 일정 비율을 대행사에게 지불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광고주가 TV 광고를 구매할 경우 전체 구매 금액의 약 12에서 15% 정도를 대행사에게 커미션으로 지불합니다. 반면에 BTL은 fee 기반의 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광고주가 대행사가 일한 만큼 대행사에게 지불하는 방식입니다. 다음은 ATL과 BTL의 장단점인데요. ATL은 매스미디어와 같은 유료 미디어를 활용해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비대면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ATL의 장점은 광범위한 사람들에게 브랜드를 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점은 매체 구입에 막대한 비용이 투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BTL은 매스미디어를 이용해서 홍보하지 않은 모든 방식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이벤트나 프로모션, 전시, 스포츠, PPL, 인스토어 광고, 그리고 간판과 인테리어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아래 바디샵과 하겐다즈, 스타벅스 3개의 브랜드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3개의 브랜드는 광고 없이도 BTL만으로도 브랜드 구축에 성공한 사례들입니다. 스타벅스의 경우 다양한 BTL 프로그램들을 잘 믹스해서 브랜드 구축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감을 이용한 마케팅과 문화 마케팅, 공익 마케팅, 친환경 마케팅 프로그램을 믹스해서 스타벅스만의 차별화된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성공을 하였습니다.
오감 마케팅으로는 녹색과 갈색 로고 등을 활용해서 스타벅스의 시각적인 아이덴티티를 소비자의 마음속에 잘 포지셔닝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일회용 컵이 없는 매장과 종이 빨대 사용과 같은 친환경 마케팅으로 친환경 기업이라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습니다. 하겐다즈 아이스크림도 매장 내부를 호화로운 카페 분위기로 연출한다든지 특급 호텔과 고급 레스토랑과 같이 공동 마케팅을 해서 식당 메뉴판에 하겐다즈 브랜드 네임을 표기하고 오페라 등의 문화 행사를 후원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BTL 수단을 활용해서 하겐다즈 아이스크림만의 차별화된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목욕용품과 화장품 브랜드인 바디샵도 아마존 열대우림 보존운동과 대체에너지 자원 개발 지원, 그리고 고래와 같은 멸종위기 동물 보호운동과 여성 문제를 중심으로 한 인권 보호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BTL 활동들이 바디샵의 긍정적인 브랜드 이미지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얘기한 이러한 세 가지 사례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교훈은 BTL이 단기적으로 소비자 구매 행동을 촉구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브랜드 구축도 가능하게 한다는 점입니다. 다음은 ATL과 BTL을 결합한 TTL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TTL은 대중매체의 영향력이 감소하고 소셜미디어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ATL과 BTL 간의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등장한 개념입니다. SNS와 유튜브를 예로 들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SNS는 대중매체처럼 불특정 다수에게 광고 메시지를 노출할 수도 있지만 1대1로 댓글을 달 수도 있습니다. 유튜브도 불특정 다수의 시청자들에게 메시지를 노출할 수 있지만 시청 대상을 구체적으로 설정해서 맞춤형 메시지를 노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미디어 간 경계 구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매체들에서 나오는 소비자 반응들을 잘 버무려서 최대한의 효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ATL과 BTL의 기능과 역할을 합친 미디어의 영역을 나타내는 개념이 TTL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래 보이는 그림은 ATL과 BTL 그리고 TTL의 차이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그림에서 보면 ATL과 BTL의 영역을 넘나드는 TTL, 즉 through the line은 ATL과 BTL 미디어 간 영역을 관통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것은 TTL을 활용한 마약 배개 캠페인의 사례인데요. 이 캠페인에서 공식 SNS 채널과 네이버 블로그, 카페, 소셜 커머스 입점, 인스타그램 광고, 버스 광고, 지하철 광고, 유튜브 광고, 네이버 포스팅, 연관 검색어, 언론 보도자료 송출 등의 ATL과 BTL, TTL 활동을 결합해서 소비자들로 하여금 다양한 접점에서 브랜드를 경험하게 하고 브랜드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확산시켰습니다. 다음은 트리플 미디어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트리플이란 말 그대로 세계 유형의 미디어라는 뜻인데요. 페이드 미디어와 언더 미디어, 그리고 언더 미디어를 말합니다. 페이드 미디어는 TV 광고와 같이 돈을 주고 구매하는 미디어를 말합니다. 언더 미디어는 기업 웹사이트나 SNS 계정과 같이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미디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언더 미디어는 개인 소셜 미디어와 같이 제품에 대해서 입소문을 낼 수 있는 미디어가 되겠습니다. 이 세 개를 잘 결합해야 커뮤니케이션 시너지 효과가 날 수가 있습니다. 페이드 미디어는 기업이 돈을 주고 구매하는 미디어인데요. 예를 들어 온라인에서는 디스플레이 광고와 검색 광고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오프라인에서는 대중매체 광고, 오개 광고, 전단지 광고 등이 포함됩니다. 페이드 미디어는 캠페인 초기에 광고 미학의 브랜드 및 캠페인 인지도를 획득하고 언더 미디어로 잠재 고객들을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페이드 미디어는 비용을 지급하는 미디어이기 때문에 광고주가 원하는 만큼 노출량을 조절할 수 있으며 즉시 효과를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대규모의 전개와 통제가 가능하다는 장점도 갖고 있습니다.
반면에 단점으로는 비용 대비 고객 반응과 신뢰성이 낮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언더미디어는 기업 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웹사이트나 웹진, 블로그,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그리고 트위터 계정이 포함됩니다. 오프라인에서는 뉴스레터나 브로셔, 상품 패키지, 카탈로그, 매장 내 POP, 인테리어, 익스테리어, 자사 지급 및 판매 사항까지 포함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언더미디어는 고객과 깊이 있는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채널로 활용되는데요. 예를 들어 고객에게 이벤트 브로셔를 보내기도 하고, 고객은 기업의 웹사이트를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제품이나 서비스 정보를 얻어가기도 합니다. 이런 언더미디어를 통한 고객과의 관계 유지 및 광화 활동을 통해서 고객은 제품이나 자신이 경험한 것에 대해서 입소문을 내는 등 고객들을 언더미디어로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언더미디어는 소비자가 스스로 입소문을 낼 수 있는 미디어로 기업이 아닌 제3자가 생산하는 미디어 활동을 말합니다. 즉, 내가 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남이 내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예를 들어 블로그나 SNS 등의 채널에서 방문자가 남긴 리뷰나 좋아요, 공유, 별평점 등이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언더미디어는 캠페인을 확산시키는 역할을 하는데요. 소비자가 주체적으로 제품에 대한 평판을 확산하는 미디어이기 때문에 가장 신뢰도가 높은 미디어이며, 언더미디어가 효율적으로 기능하게 되면 브랜드에 대한 고객의 신뢰와 평판이 확산되게 됩니다. 언더미디어의 단점으로는 자신이 소유하는 미디어가 아니기 때문에 통제가 어렵고 부정적일 수 있으며 대규모 전개가 어렵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트리플 미디어가 부각되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 미디어 환경 변화로 소비자의 접점이 다양해지면서 접점 관리의 필요성이 정대되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여러 고객 접점에서 호의적인 브랜드 이미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일관된 360도 커뮤니케이션의 전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파티시페이션과 인터릴레이션인데요. 단순하게 알리기가 아닌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참여하고 또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광고 캠페인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페이드 미디어와 언더미디어 이 세 개의 미디어 유형들을 잘 결합해서 커뮤니케이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트리플 미디어 캠페인의 사례인데요. 브랜드는 배달의 민족입니다. 배달의 민족은 캠페인 초기에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라는 슬로건으로 TV 광고를 집행해서 많은 소비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브랜드 인지도를 높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수많은 신규 고객들을 유입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배달의 민족은 자체적으로 발행하는 배짱이라는 뉴스레터가 있습니다. 이 뉴스레터에 배민의 브랜드 스토리와 배민 에디터의 개인적인 음식 이야기를 담아서 팬, 즉 배짱이 분들에게 전송하였습니다. 배짱이 분들, 즉 팬은 뉴스레터를 받아보면서 계속 배민과의 접점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배달의 민족은 또한 고객들이 직접 생산한 블로그 리뷰를 통해서 입소문이 나고 다른 사람들에게 추천이 되었습니다. 배달의 민족은 TV 광고와 같은 페이드 미디어, 그리고 뉴스레터와 같은 언더미디어, 블로그 리뷰와 같은 언더미디어를 잘 결합해서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확산시켰습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어 감사합니다.